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밤은 어땠나요? 이곳은 지난밤 영하 1도 예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하 1도였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그 이하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밤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노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창틀에 둔 다육이를 안으로 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얘네들이 냉해를 입을까 안 입을까 라고 고민이 되는 그런 날씨라면 저는 안전하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도에 누군가는 노숙을 하고 누군가는 창틀에 있는 다육이도 냉해를 입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의 차이가 바람을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겨울 동안 혹은 그 이전에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왔는가에 따라서 다육이의 내한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날씨가 괜찮나? 괜찮지 않나? 라고 고민되는 분들은 노숙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숙을 하면서도 냉해를 입지 않는 분도 있고, 창틀에만 있었는데도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동안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왔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육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라든가 물을 주는 간격, 그 다음에 뿌리가 정리된 정도, 분갈이를 한 정도, 혹은 그 이전에 어떻게 그 다육이가 키워져 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람도 키우기 나름인 것처럼 다육도 키우기 나름으로 그 주인에게 맞게 적응해 갑니다. 홍매화가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1세대 홍매화입니다. 사랑스러워요. 정말 못생겼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다육식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미모를 갖춰갖고 들어오는 다육식물도 있지만, 저 홍매화처럼 저랑 산전수전, 장마,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내서 정이 들어서 유독 더 예쁜 다육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글쎄 이 홍매화를 8월 30일, 작년 8월 30일 날 적심해서 요 얼굴을 제가 얻은 거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어떻게 요 홍매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기억을 해냈냐면, 지난번 사진을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머, 제가 이 적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심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원래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홍매화 2020년 8월 30일 날 적심해서 이렇게 쌍두로 지금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지금 물이 들려고 살짝 이렇게 지금 라인이 들어왔죠? 자, 여기 제가 키우고 있는 다른 홍매화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약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분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물이 빨리 들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물이 그렇게 막 빨리 적극적으로 드는 계절이 아닌 건지, 어찌되었든 지금 물 드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 유접곡도 물이 드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접곡도 약간 느립니다. 어쩌면은 아직까지 그 햇살 광 요구도가, 햇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화분에 그 흙 구성이 배합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 분갈이를 했는지, 물을 언제 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다육이 물드는 그 속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홍매화 자체가 물이 엄청 빨리 되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이었는데, 역시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매화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두고 출근을 할 거예요. 홍매화. 제가 요 홍매화 적심했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딱 가을 직전에 적심을 했는데 홍매화가 이 정도 큰다는 거. 그렇지만 다육이가 이 정도 큰다는 건 생장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적심해가지고 지금 9, 10, 11, 12, 1, 2 한 5개월, 만 5개월을 키워서 얼굴이 이렇게 커지기가 사실 힘듭니다. 농장처럼 사시사철 하우스로 낮 온도가 높아지면 모를까 저와 같은 베란다 다육맘은 이렇게 키워내기가 이것보다 더 크게 키워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컸다. 만족을 해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적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제가 2020년 5월 22일 날 적심을 했고요. 요 화분은 화분이 아니라 다이소 그냥 장식품이었는데 제가 구멍을 뚫어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구멍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제가 구멍을 만들었는데 제 영상 댓글에 구멍을 만드는 그 방법을 좀 다시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유리타일 홀소로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 검색에서 유리타일 홀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유리타일 홀소로 화분 만드는 그 내용이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유리타일 홀소라고 하는 그 공구를 구입을 하셔서 전동 드릴에 끼워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으로 망치로 뚫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요런 구조는 망치 갖고 뚫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머그컵이나 그 밥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머그컵 가지고도 많이 뚫습니다. 그러니까 못으로 도자기 구멍 내기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러면은 검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요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지금 나왔는데 이 블루 서프라이즈는 적심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얘가 모주에서 목대를 타고 들어간 물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목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옷 자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옷 자랐다고 해서 꼭 적심만 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수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 블루 서프라이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다가 두고 햇빛 샤워 시키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요 파랑새가 저 블루 서프라이즈 적심할 때 같은 날 적심했습니다. 저 파랑새는 옷 자라서 뒤로 이 밑입장이 뒤로 넘어가서 치마를 심하게 입어가지고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근데 저 적심했던 모주 얼굴은 지금 그 키핑장에서 파랑새 네포트 합식한 곳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모주는 자구 2개를 달고 작은 거 하나도 올라오는데 도태될지 끝까지 살아남을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해서 3두가 되었습니다. 제 루페스트리금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처음에 들였을 때는 이 가지가 너무 말라갖고 이 가지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했던 그 가지인데 그렇게 말라서 입장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더니 지금 뭐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요런 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튼튼해요. 자구도 제일 많이 달았고요. 이거 보면은 정말 믿고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제 루페스트리 금이랍니다. 제가 사왔던 다육이 아직 분갈이를 안 한 게 지금 요 포트예요. 사실은 선물로 보내려고 샀던 다육인데 지금 분갈이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사이에 꽃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애플민 꽃대가 참 귀엽죠? 자, 저는 오늘 월요일 오전 제 베란다 소식 여기에서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